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신 제 5회 모의고사의 실무수행평가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윤이라는 회사로 출제가 되었고요. 시계를 도소매하는 법인기업으로 제 6기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는 어떤 게 나왔나요? 계정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네, 회사 코드번호 241번의 회사 설정 계정과목을 기타 무형자산으로 등록하고 대체적유를 등록하시오. 구분은 3번 일반으로 할 것. 대체적유는 이거라. 이런 얘기죠. 또 코드번호 136번 선납세금을 선급 법인세로 고치시오.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에 가서 241을 입력했겠죠. 그러면 241에 가서 여기를 딱 기타 무형자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일반으로 구분해라 그랬죠. 구분은 일반이다. 그 다음에 대체적유에다가 여기 1하고 엔터 친 다음에 아이고 회원권 취득이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136번. 그러면 다시 전체에 누른 다음에 136 하면 136으로 가죠. 선납세금이 보니까 빨강색이에요. 그 주변이 빨가면 이것도 빨강색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컨트롤 F1 딱 치고 선급 법인세 엔터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등록. 주식회사 서윤은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입력을 누락했답니다. 업무용 승용차 메뉴에서 보험기간 이거 입력하라는 거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하셔가지고 여기 6사부에 1, 2, 3, 4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여기 빠졌네요.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해라. 2020년 기말 결산 시 본사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으나 격리직원의 실수로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다. 결산분계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음을 발견하여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관련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아이고, 문제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군요. 자, 감가상각비 이거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자, 여러분 재무제표 마감할 때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합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에다가 200만원을 추가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아가지고 역시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200만원을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이거는 재무상태표,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가서 하는데, 이 손익계산서 이거 고치면 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달라져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지 않겠어요? 200만원만큼? 감소합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 또 바뀌는 게 있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거 있죠?
2월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이 넘어와서 합해 거기에 더해졌거든요. 거기서 또 200만 원을 또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말이죠. 자, 정리해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더 추가시킨다. 그리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 감소했을 것이다 라는 걸 감안해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가지고 일단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200만 원 늘려준다.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이 입력된 거에서 200만 원을 빼준다. 세 가지. 이 문제 여러분 조금 지금까지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하는 문제 스타일에서 좀 벗어났어요.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손익계산서를 먼저 가야 돼요. 가가지고 감가상각비 여기다 200을 더해줘야 돼요. 예, 6을 8자로 고쳐야죠. 850. 그러면 여기 저 당기순이익이 200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아까는 4,500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4,317만 원. 그런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가지고 먼저 감루, 건물에 대한 감루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200을 늘려줘야 되죠. 3,800을 4,000으로 고쳐라 이거예요. 4,000으로. 그러면 여기 차액이 마이너스 200이 나오죠. 그거는 2월 이익잉여금에서 빼줘야 돼요. 이익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에 가가지고 7자를 지우고 5자로 바꾸라 이거. 이렇게 바꿨어야 됩니다. 자, 건물에 대한 어디있죠? 감루 여기에다 200 더하고 2월 이익잉여금 여기서는 200을 빼고 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는 감가상각비에다 200을 더해야 되고 네, 우리가 지금까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면서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 이런 스타일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나왔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봤다면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문제가 좋네요. 이런 문제가. 이런 것에 여러분이 연습이 잘 되어 계셔야 됩니다. 자, 좀 스타일이 달라서 좀 당황했을 거고요. 네, 아까 짚어드렸던 그 세 가지. 이거 손익계산서에 가는구나. 요거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재무상태표로 가는구나. 요 두 개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달라졌지. 비용이 증가한 것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결산 때 어떻게 되는가? 회계유순환 과정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당기순이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갈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00을 빼줘야죠. 감루에는 더해주고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2월 이익잉여금에서는 200을 빼줘야 된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업팀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우등고속을 이용하여 고속버스 운임을 롯데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가 있는데 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지 않고 이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고속버스. 네, 아까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했었죠? 박은술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나요? 네. 예. 그러면은 박희정님한테 질문 드릴 차례인가? 그쵸? 네. 예. 이거는 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될까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될까요? 부가세. 이거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세액이어서 예. 공제를 못 받는 사유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여비교통비가 네. 여비교통비가 공제받지 못할 세액 아닌가요? 여비교통비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사유. 선생님, 네. 그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면세인가요? 예, 고속버스는 면세인데요. 네. 우등고속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가세가 있는 거거든요. 카드 대금으로 다 포함이 되니까 면세 아닌가요? 네? 카드 대금으로 다 포함이 돼서. 카드 대금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아닌가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왜 법인카드로 우리가 뭐 지출한 거 공제 받는 거 많이 있죠? 법인카드로 3만 원 이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3만 원 이상이라서. 3만 원 이상이다. 3만 원 이상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는 건 네, 정기증명서류를 잘 받은 거죠. 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본문 교재에서 나오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 부가세 공제 못 받는 것 중에 이런 고속버스라든가 또는 택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택시나 우등고속 같은 경우는 과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고속버스나 택시비 이러한 교통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마 법문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열거된 것 중에 이 부분이 정말 빠진 것 같네요. 그런 게 어디 정리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FAT 1급에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 하면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문제만 현재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TAT 2급으로 가면은 또는 TAT 1급 높은 급수로 가면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수험생이 판단해 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여러분이 TAT 2급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나 하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돼요. 자, 일반 전표 날짜는 10월 5일에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35,200원. 대변에 이지급금이죠. 거래처는 롯데카드 35,200원. 미지급금의 거래처 롯데카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를 왜 공제를 못 받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일반 거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네요. 네, 아까 질문하신 게 아마 여기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자, 10월 7일 날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국빌딩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 보증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자, 임대 보증금 1금 5천만원.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한국빌딩. 날짜는 10월 7일이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10월 7일 날짜 일반 전표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죠. 차변에 임차 보증금 962번 코드 한국빌딩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했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은요, 네, 박희정님, 이거 현금으로 해야 되나요? 당좌 예금으로 해야 되나요? 뭘로 하셨어요, 박희정 씨는? 마이크 키시고. 당좌 예금이요. 그렇죠.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경기은행. 경기은행으로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 코드 한국빌딩 넣어야 됩니다. 채권임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가 있네요. 자, 보니까 맡기신 금액도 있고 찾으신 금액도 있어요. 유상증자를 했네요. 만주 액면가 5,000원. 그러면 5천만 원은 뭐가 돼야 되죠? 유상증자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증자 등기 비용은 강남구청에 납부했습니다. 증자 등기 비용? 이거 별도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 있으면 초과금에서는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이 통장이 찍힌 거 보니까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액면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액면 발행을 했으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액면 발행 해버렸는데,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해라. 이것이 주식 증자 시 유상 증자 시 그 비용, 증자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선준이 씨.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 등기 비용은? 저는 그냥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차감했는데. 네, 맞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그냥 봐야 돼요.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그게 등기 비용이 되고요. 액면가 5천만 원은 자본금이고 차변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그 다음에 은행에 들어온 거.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입력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자, 날짜가 어느 거죠? 10월 10일이군요. 10월 10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자, 예금의 맡기신 금액 차변이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5천만 원 입금. 또 대변? 대변에 또 보통예금?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네,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 하나로 해버리는 게 더 좋은데, 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4만 원 빠져나갔죠. 자, 대변의 자본금 331번 5천만 원이죠.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거 381번. 요게 24만 원이다 이거.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예금 차변 대변을 다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여기 24만 원을 여기서 직접 빼버려요. 5천만 원에서. 그러면 4,976만 원이죠? 그게 나을까요? 자, 요거 빼버립니다. 삭제. 여기다가 4,976만 원. 이렇게 해도 맞아요. 뭐 어떻게 해도 맞습니다. 분계를. 아까처럼 분계해도 예, 맞고요. 아예 보통 예금에 그냥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으니까 24만 원을 빼버려 가지고 4,976만 원 이렇게 해도 맞아요. 네. 차변 대변 나눠서 입력하는 게 더 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더 좋겠네요. 그죠? 네. 차변에 5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24만 원 따로따로 넣고, 그 다음에 자본금 대변에 5천만 원, 차변에 주식할인 발행 차금 24만 원. 뭐 이렇게 내역을 다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렇게 입력해도 맞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문제.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10월 12일 날 어음 용지 10매를 경기은행에서 수령했고요. 10월 15일 날 동진상해의 외상매입금 2,500 중에서 1,0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1,500만 원을 이체했다는 거죠. 자, 수령한 약속어음을 입력해라. 등록하라는 거죠. 자,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죠. 어음 등록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수령일자 꼬박 똑바로 입력을 했나요? 10월 2일이니까 2021년 1012 이렇게 넣었을 것이고, 이게 종이어음이니까 그냥 어음 그대로 두고, 금융기관은 어디예요? 경기은행이니까 여기서 경기은행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한글 번호는 앞에다가 나바, 뒤에다는 숫자 번호 82511 211,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매수에다가 10, 이렇게 하면 번호가 자동으로 1년 번호로 만들어집니다. 등록,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선생님, 네. 그 어음 등록에서 수령일을 잘못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네, 어음 등록할 때 여기 수령일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럴 때는 고칠 수가 없고요. 어음 등록한 거를 잘못 수령일이 며칠로 되어 있는가를 어음 어디냐면은 이 어음 수불장, 어음 직계표에서 수불장으로 이렇게 조회하셔가지고, 예, 이 수령일이 거기 나올 거란 말이죠. 잘못된 수령 날짜를 확인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서 어음 등록에 와가지고 잘못된 수령 날짜 2021년 10월 12일이 만약에 잘못됐다, 여기다 입력을 해요. 금융기관은 경기은행 확인. 그래가지고 밑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자, 잘못된 수령일, 어음 종류,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선택을 하고 편집이라는 단추를 눌러요. 발행일이 수령이 되냐? 아니요, 그래- 발행일은 수령이. 예, 그러면 여기 근데 선생님, 그 예. 어음 번호요, 나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글자? 나 말고 네. 나바. 이거 잘못됐네 정말. 아까 나바를 얘가 놓는데, 아니 나만 찍혔었어요. 아까 보니까 선생님께서. 아, 제가 입력을 잘못했군요. 예. 아까 예. 보니까 나만 하고 숫자만 뒤에 찍힌 거 봤었어요. 네, 오류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걸 지웠다가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번호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수령일이 잘못됐을 때 지금처럼 편집으로 들어가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모두 선택하고 삭제. 10개를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닫은 다음에 다시 등록합니다. 수령일 다시 입력하고, 어음 종류 다시 메시지에서 정보를 어음 종류 다시 선택하고, 은행 다시 선택하고, 시작 번호 다시 입력합니다. 나바 탭키. 탭키가 안 되네. 네, 이거 똑바로 넣어야 돼. 8251111 8251111 내려와서 10 등록. 예, 이렇게 등록한 겁니다. 어음 직계표에 가서 다시 조회해 보면 네, 고쳐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어음 등록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침착해야 된다. 침착하지 않으면, 여기서 헷갈리면 이것도 삭제하고 다시 하느라고 시간이 따따블로 걸려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좀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많이들 실수합니다, 여기. 저도 지금 여기 어음 번호 앞에 번호 하나, 한 글자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침착하게 하셔라. 자, 예, 그래서 평가 문제 1번을 했고요. 거래 자료를 입력해야죠. 그래서 날짜가 지금 10월 15일입니다. 이제 날짜를 10월 15일로 바꿨어야 되고. 자,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래죠. 예, 거래 자료.
분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신미연 씨가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보실까요? 신미연 씨. 분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변을 외상매입금이요. 부채 감소. 네. 동진. 동지산을. 네. 2,500이죠? 네. 네. 대변은요? 대변에 지급보험 있는데. 네. 거래처 넣어야죠? 동진산이요. 네. 3만 원. 대변 보통예금. 네. 서울은행. 서울은행이죠? 네, 1,500. 1,500.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가 문제 3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보험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걸 해야죠. 그래서 네, 지급 F3 눌러서. 네, 여기 딱 누르고 F3 눌러서 하셨죠? 네. 아까 등록한 것을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자, 10장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 사진에 있는 뒤에 자리가 211 그거 선택하고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발행일로 넘어가는데 발행일은 같은 날짜니까 그냥 엔터. 만기일로 가게 되면 지급기일을 입력해 주죠. 2022-0114 엔터하면 끝. 네. 뭐 4번 문제에서 정말 어음 등록할 때 실수만 잘 안 하시면 뭐 그 다음 거 이렇게 차분히 진행하실 수 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징빙에 의한 전표 입력. 주민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법인균 등 주민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예금이에요. 자, 10월 30일. 10월 3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이요) 금액은 얼마 냈나요? 금액이 두 개가 있어요. 55,000원하고 55,000원이죠. 55,000원. 자,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서울은행. (55,000원)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왜 자, 우리가 법인이 내는 세금 중에서 어떤 거는 선납세금이고 어떤 거는 세금과 공과인데 왜 이건 선납세금이 아닐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원지훈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지훈 씨야. 네. 왜 이건 선납세금이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어떤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납기일에 내서 납기일에 냈기 때문이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납세금의 정의를 한번 법인이 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세금이 뭐냐 그걸 이제 알면 되는데 그러면 답변이 돼요. 사실은 이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이 판매 관리비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 이유가 있어요. 예. 판매 관리비.
판매관리비는 뭐예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금은 판매관리비예요. 왜 판매관리비로 처리했는가? 이 질문과 같죠. 왜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지 않느냐? 여러분 선납세금은요 나중에 결산 때 뭐가 돼요? 법인세가 되죠. 선납세금은 결산 때 결국에 법인세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인세와 세금과 공과금 그 차이를 한번 법인세와 판매관리비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자 원지현 씨 네. 어떤 또 다른 답변이 주민세가 법인세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주민세가 법인세가 아니다. 네. 자, 뭐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번뜩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납세금 처리하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걸 처리하라고 그랬냐면은 법인세 중간 애납하는 거. 이거 세금과 공과 하면 안 돼요. 법인세 중간 애납을 했다. 선납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선납세금이냐면 법인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습니다. 만기 때 그 예금을 한 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하죠, 은행에서. 그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거, 이거 선납세금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납세금 처리했던 것이. 그러면 이거의 두 가지 성격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법인 균등 주민세라든가, 또 법인이 내는 자동차세라든가, 법인 균등 납부하는 등록세라든가, 이런 자동차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 선납세금, 즉 법인세로, 선납세금은 앞으로 결산 때 법인세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예요. 법인의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법인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선납세금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 중간 애납은 원래 법인세 중간 애납이니까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법인이 소득을 얻었죠.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납부한 법인 균등 주민세라든가 법인 균등 등록세라든가 이러한 것은 소득하고 관련이 없어요. 법인이 영업을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내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주민세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판매관리비, 소득과 무관하게 법인에게 모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죠. 성격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납세금은 어떤 것만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느냐? 결산 때 법인세로 대체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처럼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납부하는 이런 세금들,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네. 혹시 여러분이 이거를 이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선납세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고민하셨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선납세금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기타 일반 거래 급여 명세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급여 명세서를 만나면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분개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자, 그래서 10월 30일 관리부 이상민 및 영업부 사원의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당사는 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급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날짜는 이게 며칠 날인가요? 10월 31일. 자, 유인정 씨 10월 31일 거 한번 입력을 같이 해봅시다. 네, 저기 급여 보통예금 서울은행 계좌 2차 이체에 668만 6천 원이고요. 아, 차변의 급여가 얼마예요? 차변의 급여는 700만 원입니다. 네, 700만 원이고요. 네네. 대변의 보통예금이 서울은행 네, 서울은행이요? 네. 네. 그게 얼마죠? 668만 6천 원. 예. 그리고 대변의 그 예수금 예수금. 네, 31만 4천 원. 그렇습니다. 예. 대변에. 선생님, 저기 네네. 대변하고 차변하고 바뀌셨어요. 예, 맞아요. 예, 보통예금 잠깐만 뭐야? 급여가 차변이고 나머지는 다 대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급여, 비용 발생 차변이고 보통예금 자산 감소, 예수금 부채 증가 다 대변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는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을 발급했다. 동거래하나요? 9월 17일에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는 외상으로 했다. 그런데 9월 17일에 계약금을 얼마 수령했는지를 이렇게 안 알려줄 때는 일반 전표를 가야 됩니다. 9월 17일을 입력해 가지고 조회를 해야 됩니다. 거래처가 2호에 대한 선수금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2천만 원인 걸 확인하셨죠.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10월 17일 11번 유형이 되고요. 남성 시계 50개 79만 원. 거래처는 2호. 전자세금은 일단 비워야 됩니다. 0번. 분계 혼합해야죠.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 차변에 아까 선수금 2천만 원. 또 차변에 108번 23450 탭키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다 맞죠?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10월 17일로 조회하는 거, 엔터 3번 치고 체크하고 전자 발행 확인 누르고 이 밑에 결제 내역은 채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행하시고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눌러서 로그인 누르고 네. 여기 전송일자는 따지지 않습니다.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그래서 발행 확인 닫고 17일 거 다시 조회하면 전자발행으로 바뀌어 있다. 이 문제에서 설명드릴 것은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설명드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매입 거래를 한번 볼까요? 이번 매입 거래는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샀군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나 있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상기 자산을 등록하시오. 자, 무용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자, 먼저 거래 날짜 10월 21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죠. 10월 21일. 자, 누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매자님 한번 입력해 봅시다.
이미자님 마이크 키세요. 어디 계시지? 네. 네네. 자, 요거 한번 같이 입력해 볼까요? 2번 재고 관리 프로그램. 유형은 몇 번? 유형이 몇 번인가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 11이요. 매입인데. 50이요. 네, 50일. 재고 관리 프로그램 공급가액 3호 플러스 거래처 뭘로 해야 될까요? 안 풀으셨나봐. 에이스. 네, 에이스. 에이스. 전자세금란 1번 해야죠? 네. 자, 분계는 이것을 무슨 분계해야 될까요? 혼합이요. 예, 혼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니까 그대로 두는데, 두 번째 줄에 상품, 이거 그대로 둬야 되나요? 아니요. 뭐 어떻게 바꿨습니까? 소프트웨어. 예,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다. 바꾸시고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뭘 입력하셨나요? 외상 매입. 예, 외상 매입금이다. 틀렸네요. 자, 왜 외상 매입금이 아니냐면은 우리 회사는 시계를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서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가 맞지만 무형자산을 외상으로 샀어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뭘로 해야 될까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외상 매입금으로 하신 분들은 이 문제 놓친 거예요. 미지급금이 됩니다. 3850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에이스 소프트가 돼야 돼요. 네, 외상 매입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상기 자산을 등록하시오. 그래서 회계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을 합니다. 엔터를 3번 칩니다. 그리고 여기 계정에 와서 F2 눌러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찾아야죠. 쭉 내려가야 있어요. 무형고정자산은 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 코드는 문제에서 주었죠. 222 엔터. 자, 자산 내역 소프트웨어. 자산명은 네, 재고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입력해야죠. 취득일은 거기 전표 작성한 날짜입니다. 2021 1021. 자, 그러면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다 입력해야 될까요? 여기다 입력해야 될까요? 이미자씨? 네. 신규 네, 취득금액 금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다 4번에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입력해야 되는지 말씀해 볼까요? 네. 3,850만 원.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분계할 때 10월 21일 날 분계할 때 소프트웨어를 3,850만 원으로 했습니까? 3,500만 원. 3,500으로 했죠. 세금은 고정자산이 아닙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공제받아야 될 자산이므로
이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금액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신규 취득에다가 합계를 입력하신 분은 또 이거 틀리는 겁니다. 3,500만 원만 입력하셔야 돼요. 공급가액만 입력하는 겁니다. 네. 합계를 입력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이런 차량 운반구 같은 거 있죠. 차량 운반구 모닝인가요? 모닝이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모닝이 경차인가요? 네. 만약에 모닝이 경차라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입력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 운반구 중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1000cc 초과된 소나타, 그랜저 이런 것들, 그것은 여기 신규 취득에다 입력할 때 합계를 입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없으니까. 그 부가세 대급금, 그 부가세까지 전부 그 승용차의 취득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합계를 입력하지만 지금과 같이 매입세 공제를 받는 자산의 경우에는 신규 취득에 입력할 때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돼요. 이유 아시겠죠? 네. 합계를 입력할 때도 있습니다. 공제 못 받는 자산을 입력할 때. 대표적인 게 승용차. 네, 잘 알아두셨죠. 자, 이제 내용연수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5. 그 다음에 더 이상 입력할 것은 없죠. 정액법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 여러분이 4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함정이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매입거래. 자, 이 매입거래에서는 여러분이 이 하단에 있는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전자세금기단서다 하는 거예요. 회사는 9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이다. 전자세금기단서 발급분이고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랬습니다. 자, 요거 네, 누가 같이 입력해 볼까요? 10월 22일 날짜로 입력해야 되죠? 네. 청구 날짜, 작성일자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작성일자가 10월 22일이에요. 네, 10월 22일로 고치시고. 자, 이걸 왜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고요. 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고 이게 적격 증빙이에요. 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자, 이진희님 같이 입력해 봅시다. 네. 네. 51번 과세. 51번 과세. 매출. 예. 매출? 매입이죠. 51번. 매입이요? 네, 네, 매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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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의 도시가스. 네. 그렇습니다. 공급가액에다가 15만 2천 원. 2천 네. 500원. 500원. 네. 그리고 거래처는요? 한국도시가스. 네. 전자세금란은요? 전자입력 1번. 1번. 분계는 뭐로 했어요? 혼합이요? 혼합. 자, 첫 번째 줄에 부가세 대급금 그대로 둔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뭘로 바꿨습니까? 수도광열비. 예, 수도광열비 815번.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에 뭐 넣나요? 대변의 미지급금. 예, 이거 미지급금이죠. 예, 그래서 작성일자 기준에는 이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167,750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도시가스. 네, 잘했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매입거래 계산서라는 거, 전자계산서라는 거
예, 유의하셔야 되고요.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다가 보낼 화원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라는 거. 거래 대금은 보통예금 서울은행.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해라. 네. 자, 그러면 날짜가 계산서에 10월 23일이에요. 23일 거. 장지혜님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불공 매입이요. 불공, 이게 함정에 걸려드는 겁니다. 네. 이거 불공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문제 읽을 때 여러분에게 자꾸 계산서 얘기 많이 했죠. 계산서다. 계산서는 절대로 불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불공이라고 이 얘기할까 보면은, 아, 이거 거래처에 직원 결혼식에 보낼 화환이니까 접대비잖아. 접대비는 불공이지.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접대비 불공 맞아요. 근데 세금이 있어야 불공이죠. 맞죠? 세금이 없잖아요. 불공이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몇 번인가요? 면세입니다. 네, 53번 면세 매입. 네, 고치세요. 53번 면세 매입. 축하 화환 3단. 여러분, 접대비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 매입 매출 전표에서 접대비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하는 분 실수할 확률이 있어요. 세금이 있을 때만 불공입니다. 10만원. 거래처는 어디로 했어요? 성동화원이요. 예, 성도화원. 전자세금은요? 전자 입력했습니다. 예.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했어요? 혼합 분배했습니다. 혼합으로 하시고, 상품을 뭘로 바꾸셨나요? 접대비요. 네, 접대비로 바꾸셨고 813번.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네, 금액은 10만원.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뭘로 하셨어요? 서울은행이요. 네, 여기 서울은행 안 바꾸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예금 거래처 급한 나머지 그냥 성도하원 그대로 두고 다음 문제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보통예금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 내가 거래처를 꼭 바꾸고 가야 되겠구나. 긴장해 주셔야 된다. 선생님, 네네. 저 그러면 이게 세금이 없는 계산서라서 면세잖아요. 예, 예. 그거가 아니고 면세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면세, 이 화환이, 네. 이 화환이라는 것은 임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가공되지 않는 임산물이 뭐예요? 면세 항목이죠. 예, 예. 그래서 이 화환, 화분 이런 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 면세 제화의 구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5번째 문제 매입거래입니다. 철거 용역. 상품 보관용 창고 신축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어요. 자기압수표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현금입니다. 자기압수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요거 함정이 있어요. 네. 자, 상품 보관용 창고를 신축하려고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토지에 불필요한 철거 건축물이 있어서 그걸 철거한 겁니다. 그 철거 비용이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10월 27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춘홍님, 네, 이거 같이 한번 입력해 봅시다. 유형. 유형은 54번 불공이고요. 불공 맞아요. 이유는요? 토지에 관한 철거 비용 때문에 그렇죠. 0번입니다. 예, 토지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봐야 돼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 잘 했습니다. 이거 불공이라는 거죠. 예, 불공으로 시작했으면 뭐 순탄하게 아마 입력했을 거예요. 철거 용역. $300만. 거래처 한일 용역. 전자세 음계단서니까 1번. 자, 분계 무슨 분계 했습니까? 혼합으로 해서요. 혼합으로 해서 차변에 토지도 처리했고요. 토지로 차변을 처리했고 대변을 현금으로요. 대변에 현금으로 했다. 네, 맞았어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혼합으로 안 하고 현금 분계로 하고 여기 상품을 토지로 했다. 이렇게 해도 맞죠? 네, 현금 분계하고 출금 전표에서 토지로 바꾼 사람 맞았고, 혼합 분계 해가지고 차변에 토지, 대변에 현금, 둘 다 맞는 거죠. 자, 다음에 6번째 문제죠. 매입거래. 영업부서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우리 회사 직원의 회식이니까 복리후생비 맞죠? 네.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고속버스의 부가세는 공제 못 받았죠? 네. 근데 이거 직원들 회식한 거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거. 최훈이님 같이 입력합시다. 유형이 몇 번이에요? 네, 57번 카바요. 예, 그리고 카드사는요? BC 카드. BC. 네, 품명 회식. 품명 회식. 그다음에 공급가액이 128,700원. 합계 금액이죠? 네. 128700. 그리고요? 코드의 세화. 그렇습니다. 이 코드에다가 또 BC카드를 넣으면 안 돼요. 세화. 그리고 전자세금 비워두고 비워두고 카드 분계. 그래서 미지급금 BC카드, 부가세 대급금. 자, 세 번째 줄. 상품을 복리후생비로요. 네, 상품을 811번 복리후생비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거기 접어두시고요. 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뒷부분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설명은 내일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내일부터 기출문제 하면 프린트해야 되나요? 아, 프린트를 여러분 집에서 미리 해 놓으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 프린트를 그냥 안 하고, 그러니까 프린트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해 놓으실 분은 알아서 하시고요. 안 해 놓으시고 화면에 띄워 놓고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예. 시험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시험에 대한 질문. 네. 시험장에 가면 종이로 시험지가 나오나요? 예, 종이로 나옵니다. 달라요? 답안지는 없나요?
답안지는 이 프로그램 안에 여기가 답안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사이트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또 아까 종이로 주고 답안 입력은 다 컴퓨터로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컬러고요. 문제 컬러 프린터고, 예, 그리고 종이로 주고요. 그 종이 문제지 여러분이 시험 끝나고 가지고 나옵니다. 아. 네, 예. 네. 저기 ITQ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험지 반납하고 나오죠. 네, 이 회계 시험은 여러분 시험지 가지고 나옵니다. 선생님, 네, 저 같은 오프라인 그 출석자는 그럼 프린트물 주시나요? 안 줘요. 프린트물은 그러면 어디에 올려 건가요? 저거 같이 다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다운받는 거 어떤지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이미 다운 해보신 분도 있겠는데 이제 기출 문제가 어디 들어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거기 들어가서 다운 받아서 그 PDF 파일을 화면에 꺼내 놓고 여러분들하고 문제 보면서 뭐 시간 많으니까 그 문제 보면서 천천히 하면 되죠. 뭐 인쇄해서 쫙 해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화면에 꺼내 놓고 문제를 해설해 나가면 됩니다. 네, 뭐 미리 문제 인쇄까지 안 하셔도 수업은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자, 뭐 지금까지 이미 여러분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것은 몇 회 문제에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거 나오면 조심해야지. 이제 마무리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9시 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